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신건강과 수면의학 분야에서 5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온 정신과 전문의 김태영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들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누구나 잠들고 싶어 하지만 누구나 쉽지 않은 그 숙면이라는 과제.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침대에 누우면 천장만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새벽을 맞이해요. 어렵게 잠들었는데 꼭 새벽 3시쯤 되면 눈이 번쩍 떠버려요. 수면제 없이는 더 이상 하루도 버틸 수 없습니다. 이런 고민은 비단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년층 3분 중 1분은 심각한 수면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의 74세 김말순 할머니는 12년간 수면제 없이는 단 한 번도 깊은 잠을 자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서울 강북의 80세 정기섭 할아버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려 두려움 속에서 눈을 떴습니다. 대구 북구 68세 최옥자 할머니는 밤마다 5번이나 화장실에 다녀오느라 아예 숙면을 포기한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분들 모두 지금은 어떻게 지내실까요? 놀랍게도 이분들은 이제 수면제에 의존하지 않고 밤새도록 평화롭고 깊은 잠을 자고 계십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소금 꿀물 수면법 덕분입니다. 소금과 꿀로 숙면이 가능하다고요? 정말인가요? 네, 저 역시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연구와 제 자신의 체험, 그리고 환자들의 놀라운 변화는 그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소금과 꿀을 섞는 것이 아니라 어떤 꿀과 소금을 어떤 비율로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핵심입니다. 잘못하면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그 정확한 비율과 원리, 실제로 효과를 본 분들의 사례를 낱낱이 공개하려 합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바로 오늘 밤부터 시작할 수 있는 7일 숙면 프로그램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잠자리가 천국으로 바뀌는 기적 같은 비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게 당연한 걸까요? 제가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은 그저 나이가 들어서라고 쉽게 넘기기에는 너무나 깊고 오래된 고통을 안고 계셨습니다. 서울 강북에서 오신 정기섭 할아버지는 처음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던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밤에 잠드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눈을 감으면 늘 누군가 쫓아오는 꿈을 꿉니다. 심장이 쿵쾅거려서 잠에서 벌떡 깨고 나면 다시는 잠들 수가 없어요. 그분의 눈가에는 깊은 피로와 두려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충남 천안의 김말순 할머니는 그보다 더 절박했습니다. 12년간 수면제를 복용해왔지만 이제는 약효도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반 알이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알, 두 알, 점점 늘어나도 깊은 잠은커녕 꿈꾸듯 뒤척일 뿐이에요. 대구 북구의 최옥자 할머니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밤새 5번이나 화장실을 오가다 보니 아예 숙면이라는 말을 잊고 지낸 지도 오래였지요. 저는 그냥 포기했어요. 이 나이에 그저 눈만 붙이면 다행이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요? 이렇게 오랫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삶은 단순히 피곤함을 넘어 정말 위험합니다.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기억력도 점차 감퇴합니다. 게다가 우울증, 고혈압, 심장병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도 급격히 높아지지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만성 불면증 환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2배 가까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저 역시 의사로서 이런 위험을 잘 알기에 고민이 깊었습니다. 특히 노년기 환자분들은 이미 약을 여러 가지 드시고 계신 분들이 많기에 수면제 의존이 더 큰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과연 약 없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안전하게 잠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고민의 끝에서 저는 결국 자연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찾게 된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소금 꿀물 수면법입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저도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논문과 임상 사례, 그리고 제 자신의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이 방법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그 원리와 실제로 효과를 본 환자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왜 소금 꿀물이 수면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꿀과 소금만으로 깊고 편안한 잠이 가능할까요? 그 놀라운 비밀, 지금 바로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금 꿀물 수면법을 처음 접했을 때 사실 마음속으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단순한 조합이 숙면에 도움이 될까? 그러나 의사로서 저는 늘 과학적 근거를 중시하기에 철저히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학 자료와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 이 방법이 결코 가볍게 볼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왜 꿀과 소금일까요? 꿀은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어린 시절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에 꿀을 타 마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꿀에 들어있는 천연 당분은 우리 뇌에서 세로토닌으로 변환되며 이는 다시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잠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꿀은 우리 뇌를 부드럽게 달래어 잠들 준비를 돕는 자연스러운 촉진제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소금, 특히 천일염이나 히말라야 소금과 같은 천연 소금에는 마그네슘, 칼슘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미네랄들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켜 몸 전체를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자연의 진정제라고도 불릴 만큼 수면에 중요한 성분입니다. 그렇기에 꿀과 소금의 조합은 뇌와 몸을 동시에 이완시켜주는 아주 이상적인 수면 보조 조합이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 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꿀과 소금이 함께 작용하면 우리 몸의 생체 시계서카디안 리듬을 정상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밤에는 뇌가 진정되어 깊은 잠에 빠지고 아침에는 자연스럽게 상쾌하게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환자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직접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서울 마포에 사는 78세 이명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꿀이랑 소금이라니.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이상하게 악몽도 줄고 새벽에 덜 깨더라고요. 지금은 수면제 없이도 밤새 푹 잡니다. 부산 해운대의 83세 김대진 할아버지는 한동안 3시간마다 깨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항상 시계만 보며 다시 잠들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 방법을 쓴 지 10일쯤 되니까 어느새 아침까지 연속으로 자는 날이 생기더군요. 또한 광주의 70세 윤복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걱정이 많았는데 꿀물과 소금 덕인지 이제는 마음이 차분해져요. 잠도 잘 오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도 가벼워졌어요. 이처럼 저는 수많은 사례를 통해 소금 꿀물 수면법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체질이 달라 모두에게 100%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의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10명 중 7명 정도는 뚜렷한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특히 장기간 수면제에 의존해온 분들이 서서히 약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잠드는 모습을 보며 이 방법의 가치를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도 궁금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소금 꿀물 정확히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바로 다음 파트에서 그 중요한 비율과 섭취 타이밍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실전 소금 꿀물 수면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장 궁금한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도대체 소금 꿀물은 어떻게 만들어서 언제 마셔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없이 확인한 결과 제대로 된 재료와 정확한 비율, 그리고 올바른 타이밍이 아니면 효과가 반감되거나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재료입니다. 첫째, 꿀입니다. 무조건 천연 꿀을 사용하세요. 시중에 흔히 파는 가공 꿀이나 설탕이 섞인 꿀이 아닌 아카시아 꿀, 야생화 꿀, 밤꿀 등 자연 그대로의 꿀이 좋습니다. 이런 꿀일수록 영양소가 풍부하고 숙면 유도 효과가 탁월합니다. 둘째, 소금입니다. 정제염보다는 천일염, 히말라야, 핑크 소금, 죽염 같은 천연 소금을 사용하세요. 이런 소금에는 마그네슘과 칼슘 같은 미네랄이 풍부해 몸과 신경을 안정시켜 줍니다. 그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따뜻한 물 한 컵 약 200ml에 천연 꿀 한 티스푼 약 5집과 천연 소금 아주 약간 0.5지 손가락으로 집어넣는 정도를 넣고 잘 저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에 타면 꿀에 좋은 성분들이 파괴될 수 있으니 따뜻한 정도, 즉 체온보다 약간 높은 40도 전후의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소금 꿀물을 잠들기 30분에서 1시간 전에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너무 일찍 마시면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늦게 마시면 밤에 화장실을 가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별 조절도 필요합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소금을 아주 더 적게 넣거나 아예 빼셔도 됩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 대신 혈당에 부담을 주지 않는 스테비아 같은 천연 감미료를 써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이런 유연한 방법으로도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셨습니다. 부산 금정구의 76세 강종길 할아버지는 처음엔 소금을 조금 많이 넣어 효과를 못 보셨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비율로 조정한 뒤로는 밤새 깨지 않고 6시간 이상 연속으로 주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전 서구의 81세 박성희 할머니는 처음엔 차가운 물에 타 드셨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물로 바꾼 후부터는 잠드는 시간이 확연히 줄어들었다고 기뻐하셨습니다. 광주 북구의 70세 조영자 할머니는 꿀과 소금을 따로 드시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먼저 꿀을 한 티스푼 그냥 드시고 그 다음 아주 약간의 소금을 녹인 따뜻한 물을 드셨지요. 그 방법도 충분히 효과적이었습니다. 또한 소금 꿀물과 함께 추가적인 방법을 활용한 분들도 계셨습니다. 서울 성북구의 85세 정만수 할아버지는 카모마일 차에 꿀과 소금을 타서 마셨는데 훨씬 부드럽게 몸이 풀리고 잠도 더 잘 오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체질과 상황에 따라 약간씩 조절하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이 방법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금 꿀물 수면법은 단 하루 이틀 한다고 바로 기적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7일 이상 꾸준히 실천했을 때 비로소 수면 리듬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울산 남구의 79세 김재훈 할아버지도 처음 5일은 별 차이를 못 느끼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밤중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날 때 훨씬 개운함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수면은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당장 효과가 없더라도 일주일, 한 달 정도는 믿고 실천해 보세요. 다음으로는 이 소금 꿀물 수면법을 더욱 체계적이고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임상에서 효과를 입증한 7일 숙면 프로그램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방법을 알면 누구나 따라할 수 있으며 더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소금 꿀물 수면법의 원리와 방법, 그리고 수많은 환자분들의 생생한 변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방법을 누구나 쉽게 일상 속에 정착시킬 수 있을까? 바로 그 고민에서 저는 7일 숙면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렵지 않습니다. 매일 아주 작은 습관을 하나씩 쌓아가며 자연스럽게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하루하루 어떤 식으로 실천하면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날, 소금 꿀물 만들기부터 시작합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천연 꿀 한 티스푼과 천연 소금 아주 조금을 넣어 잠들기 1시간 전에 마셔보세요. 둘째 날, 잠들기 1시간 전부터 TV와 스마트폰을 끄고 대신 잔잔한 음악이나 책으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봅니다. 셋째 날, 침실 환경을 정돈합니다. 침실 온도를 1820도 사이로 유지하고 가능한 한 어둡게 만들어주세요. 빛이 완전히 차단된 공간은 뇌를 더 깊은 수면으로 안내합니다. 넷째 날, 식습관에 신경 씁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카페인과 알코올은 절대 금지입니다. 특히 술은 깊은 수면을 방해하니 반드시 피해 주세요. 다섯째 날,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시작합니다. 주말과 평일 모두 동일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것이 생체 시계를 바로잡는 데 필수입니다. 여섯째 날, 낮에 가벼운 운동을 더합니다. 햇빛을 쬐며 2030분 가벼운 산책만 해도 밤에 더 잘 잘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째 날, 지금까지의 습관을 모두 종합해 실천하고 수면 상태를 기록해 보세요. 일주일 전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변화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동기부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에게 기적 같은 변화를 선물했습니다. 경기 고양의 81세 김은식 할아버지는 솔직히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주쯤 지나니 매일 아침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아내와 대화도 더 활발해지고 하루가 훨씬 활기차졌습니다. 라며 웃으셨습니다. 대구 북구의 77세 오미경 할머니는 20년 동안 매일 밤 불안과 함께 했는데 이제는 베개에 머리를 대면 10분도 안 돼 잠에 들어요. 라고 감격해 하셨습니다. 이분들처럼 처음에는 모두가 반신반의했지만 조금만 인내하고 꾸준히 실천했을 때 삶의 질이 달라졌다는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면은 단순히 밤에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스스로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소중한 시간이죠. 좋은 수면은 좋은 하루를 만듭니다. 좋은 하루가 모이면 결국 좋은 인생이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소금 꿀물 수면법과 7일 프로그램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당장 오늘 밤부터 실천할 수 있습니다. 혹시 처음엔 큰 변화가 없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새로운 습관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일주일, 한 달, 그리고 석 달이 지나면 여러분도 분명히 느끼게 될 겁니다. 수면제 없이도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깊고 평화로운 밤이 찾아오는 그 기적 같은 순간을 말이죠.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방법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정보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